안녕하십니까. 한방보감의 이명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 식사를 하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많은 땀을 흘리는데 이제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땀을 흘리는 사람은 본인도 번거롭지만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민망스러울 것입니다. 땀은 너무 많이 흘려도 문제이지만 너무 흘리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데 땀의 성분은 약간의 소금, 칼슘, 마그네슘 등 무기물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물이지만 몸속에 해로운 중금속 성분은 물론 피로와 관계가 깊은 젖산 등의 노폐물도 함께 빠져나오므로 피로 회복에 효과도 있습니다. 또 땀은 체온 조절에 중요한데 체온이 정상보다 낮아지면 땀 구멍을 닫아 땀의 배출을 막고 체온이 높아지면 땀을 내보내 체온 상승을 방지하며 또한 정신적인 흥분이나 공포감이 생겼을 때와 질병으로 신체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도 땀이 나오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땀이 나는 상태와 부위에 따라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큰 의미가 있으며 평상시에 땀이 나오지 않아야 할 환경에서 땀이 나거나 특정한 부위에서만 땀이 난다든가 또 땀의 색이나 성질이 이상한 경우 등은 병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위에서 설명한 것을 자세히 나누어 살펴보면은 첫째, 한의학에서는 더운 곳에 있거나 노동을 하거나 열이 나는 경우가 아닌데 저절로 땀이 줄줄 흐르는 것을 자한이라고 하며 이것은 대개 양기가 허약해진 탓인데 몸이 바싹 마른 사람이나 만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땀을 많이 흘리면 일단 기운이 허약해져 생기는 이상 증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퉁퉁한 사람일수록 땀을 많이 흘려야 몸에 불필요한 물과 열을 내보내게 되므로 몸이 가벼워지면서 질병을 일으키지 않게 되며 사상 체질로 보면 태음인은 땀이 잘 나와야 건강한 상태이고 소민이 땀이 많으면 병적인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수면 중 이불이 젖도록 땀을 흠뻑 흘리고 잠이 깨면 그치는 것을 도한이라 하는데 이것은 음기가 허약해서 속열이 생긴 탓으로 땀이 나는 경우가 많으며 그래서 잠잘 때 땀을 흘리면 대개 허약의 신호로 볼 수 있으므로 음기를 보충하는 치법을 써야 하며 아이들의 경우에도 속열이 아주 많거나 기운이 허약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신경쇠약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퉁퉁하여 습기가 많은 데다 열이 있는 사람이 평소에 땀을 흘리지 않는 경우에도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땀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신체 부위에 따라 유난히 땀이 많이 나는 경우를 살펴보면은 손발에 땀이 많이 나는 수족하는 대개 유장에 열이 많은 사람에 나타나며 또 머리와 이마에만 땀이 많이 나고 몸에는 나지 않는 두하는 주로 몸에 습기와 열이 많은 사람에서
나타나는데, 만약 중병의 말기에 갑자기 머리에 땀이 많이 나면 위험한 징후라고 할 수 있으며, 또 심장, 가슴 부위에 땀이 많은 심한은 대개 신경과다,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며, 그리고 하초, 음낭 및 그 주위에 언제나 땀이 많아 축축하고 냄새도 나며 가렵기도 하는데, 이것은 주로 습기와 열이 원인이거나 양기가 쇠약해진 탓으로 정력 감퇴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땀이 황색이라 속옷을 누렇게 만들어버린 경우를 황한이라 하는데, 이것은 주로 황달에서 나타나며, 혈하는 피가 섞인 듯한 땀으로 심장, 간 또는 담낭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고, 만약 굿을 갖고 기름 같은 땀을 그치지 않고 계속 흘린다면 절한으로 병이 유증할 때 나타나곤 합니다. 또한 땀을 거의 흘리지 않는 무한증도 있는데, 특히 손발에 땀이 전혀 나지 않아 갈라지고 터지는 경우는 대개 혈이 쇠약해진 탓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땀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을 살펴보면은, 땀이 너무 많이 흐르고 갈증이 심한 경우에 쉽게 먹을 수 있는 요법으로는 매화나무 열매인 매실을 비롯하여 오미자, 백작약 등이 있는데, 이는 신맛을 가진 것이 대부분이며, 이 신맛은 우리 인체 내에서 기운이나 물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을 하며, 또 어린이나 허약자가 더위를 못 이겨 땀을 많이 흘려 약해져 있을 때는 황기라는 약재를 사용하는데, 황기를 썰어 진하게 탄 꿀물에 담가 꿀물이 황기에 듬뿍 배어 들었을 때 꺼내어 후라이팬에 노릇노릇하게 구운 후 황기 20g에 물 500cc를 붓고 끓여 물이 반으로 줄면 이것을 하루 동안 나누어 마시면 좋습니다. 또 약, 닭에 황기, 인삼, 대추, 찹쌀, 마늘 등을 넣고 끓인 삼계탕도 땀을 조절해주며 보양식품으로도 좋고, 그리고 검은콩, 흑두가 좋은데, 검은콩 중에서도 크기가 작은 약콩을 잘 씻어 물기를 제거한 후에 용기에 담아 현미식초를 부숴 용기를 밀봉한 후 약 15일간 보관한 후에 하루에 약 10개씩 꺼내어 먹고, 또 검은콩에서 우러나온 식초로 커피 한 잔 정도 생수에 작은 숟갈 3, 4개씩 타서 마시면 좋겠습니다. 또 인삼이나 황기 등 기운을 보하는 약재와 멧대추, 나무 열매인 산조인, 굴, 조개 껍질을 불에 태운 가루인 모류분 등도 땀을 수렴하고 조절하는 작용을 하는데, 그러나 몸에 습기가 많아 통통한 분은 평소에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끝으로 땀에 대해서 궁금하고 자세한 것은 한의사와 상담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